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1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그리고 전국의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지금 링링, 타파 이렇게 미탁까지 연이은 태풍 소식이에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분위기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팜캐스터 통해서 들어보죠.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 지금 계속해서 하루 종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을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명절 전에 링링과 타파에 이어서 미타까지 산지에 대한 좀 많은 걱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오늘 가락동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네. 가장 가락동에서 가장 키가 훌쩍 크신 우리 경매사님. 예. 아유, 네. 일단 어쨌든 경매사님 지금 우리가 링링 타파 이어서 오늘 미타까지 지금 태풍 영향권에 좀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내일 정도 좀 비 소식을 좀 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요. 사실 링링과 타파 때문에 우리 과수들 많이 낙과들 좀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링링 타파 영향으로 이제 과일류 같은 경우로 이제 낙과 영향이 많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이제 햇빛이 안 뜨다 보니까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과일의 당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당근을 비롯해서 좀 제주도에서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작물들은 지금 거의 태풍 때문에 휩쓸려가는 상황이고요. 12월에 가격이 걱정될 정도로 많은 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멈출 법도 한데 지금 태풍 미탁이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가락동에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예, 전반적으로 과채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잦은 우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낙과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색택 불량이라든가 그런 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무배추나 대파 같은 노지 채소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비가 오다 보니까 산지에서 작업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반입량 감소로 시세가 좀 폭등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입량이 좀 감소하면서 오히려 또 시세는 좀 오르는 그런 좀 상황을 보여주는데 경매사님 오늘 사실 수요일이면 전반적으로 농산물이 좀 가장 적은 양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요에 공급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매 시세는 전체적인 채소류들이 더 상승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다. 비는 내리고 있고요. 좀 태풍에 좀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가락동의 분위기는 오히려 지금 반입량 감소로 상승에 지금 고선을 타고 있습니다. 교면사님, 우리가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작물은요. 사실 가락동에 보석하면 누구겠습니까? 예, 최영석 아닙니까?
이경화를 해준다면서 이렇게 어쨌든 가락동의 보석인데 채소계 오늘 보석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네. 오늘 파프리카 가져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파프리카는요 어떻게 좀 태풍의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경매 상황 좀 정리되는데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좀 더 꼼꼼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가락동 다녀와 봤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애호박과 배 그리고 파프리카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229톤, 과일 과채 967톤, 일반 채소 4482톤 반입됐습니다. 총 6680톤 들어왔고요. 자,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죠. 어제보다 202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감자는 221.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00.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21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689원입니다. 최고가 18,000원, 최저가는 14,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15,425원, 오늘은 16,689원입니다. 어제보다 264원 더 오른 평균가를 나타냈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요. 그렇게 큰 등락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9월 27일 16,315원으로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부터 소폭으로 좀 가격이 떨어지긴 했고요. 특히나 10월 1일 첫날 15,425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소폭 좀 더 올랐죠. 15,689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 보겠습니다. 57.8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65.7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7.8톤 정도 줄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3,982원입니다. 최고가 16,400원, 최저가는 12,200원이고요. 오늘 13,982원입니다. 어제보다 537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19,674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가격이 특히나 29일부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접어들면서 소폭이지만 다시 한번 또 떨어졌고요. 오늘 가격은 13,982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 아스파라거스입니다. 0.6톤, 0.7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1.1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0.41톤 줄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4,847원입니다. 최고가 26,500원, 최저가는 2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23,597원, 오늘은 24,000원대까지 상승했죠. 1,250원 더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지금 9월 26일부터 30일대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9월 30일 가격이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32,079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0월 접어들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해줬어요. 오늘 가격 24,84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생고추입니다. 13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162.2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5.25톤 줄었습니다. 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2,278원이네요. 최고가 75,000원, 최저가는 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52,572원, 오늘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9,706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는 62,278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보시다시피 9월 27일 가격 33,000원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는데요. 근데 그 이후 29일 기점부터 계속해서 쭉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가장 높은 가격이네요. 75,00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사실 9월 3일부터 16일때까지는 거의 비슷한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6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약간의 등하락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은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특히나 9월 25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맘때 81,000원대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2,000원대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올해는 상승 흐름, 지난해는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황은 뒤바뀌었고요. 오늘 가격 62,278원,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강원 인제군 35,585원에 거래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59,469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홍천군 34,30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가 8만 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네요. 평균가는 광주 남구가 가장 높습니다. 59,46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호박은 350.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37.2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3.25톤 더 늘었습니다. 둥근 애호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228원입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는 10,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1,156원, 시세 차이 크진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올랐습니다. 72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26일 가장 높았던 가격 3만 원, 이 기간 중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계속 떨어졌습니다. 29일 때 반짝 소폭 오르긴 했지만 다시 시세는 떨어지면서 오늘은 11,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반 같은 경우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16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올라주고 지난해는 이맘때 좀 하락세를 나타내주면서 이 기간 중 다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25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뚝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둥근 애호박 경기 이천시가 8,859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안동시 6,188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충천시는 1,350원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16,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가는 춘천시가 가장 높네요. 1,3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애호박 도매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평균 가격 16,400원입니다. 어제도 16,400원 같은 가격이었고요. 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00원, 부산 18,000원, 대구도 18,000원, 그리고 광주가 16,000원, 대전이 15,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서울, 부산, 광주가 지금 1,0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하지만 대전 같은 경우만 지금 3,000원 정도 하락한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13,357원, 3,043원 정도 오늘이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쭉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부산 지역이 가장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4,150원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1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호박의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애호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서울수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일단 뭐 지난달 애호박 반입량과 시세 어땠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일평균 반입량은 311톤, 시세는 20개 상품 기준 평균 19,000원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물량이 감소하면서 3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하순에는 기상이 회복되면서 충청권 물량이 증가하면서 월말 가격은 9,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과잉 공급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올여름 애호박 생육 상황은 또 어땠나요? 올여름에는 작년과 같은 폭염 피해는 없었지만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올가을 세 번째 태풍까지 왔습니다. 지난 연일 태풍으로 애호박 농가가 피해는 없었는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피해는 적었습니다. 충청권 지역에서 일부 애호박 하우스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원권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생육이 부진한 밭도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자, 이번 태풍에는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풍 이후에 애호박 농가에서는 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 농업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변 배수로를 잘 정비하시고 망가진 비닐과 자재를 정리하고 고사 작물을 빨리 제거하여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잦았던 지난달 같은 경우 외박 출하량이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좀 어떤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 9월에는 상순에서 중하순으로 갈수록 물량이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올해는 초순에 물량이 더 많았고 중순의 기상 악화로 물량이 크게 줄었다가 하순에는 기상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농작물 같은 경우는 기상 상황과 병해충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네. 인해서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좀 받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품종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새롭게 떠오르는 품종이 따로 있을까요? 네, 최근 개발 보급되고 있는 파랑새 애호박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네. 이 품종은 바이러스와 흰가루병에 강해서 농약 살포 횟수와 횟수를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여서 재배할 수가 있으며 네. 여름철 수확 시기를 30일 정도 늘려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과 수확량 증가에서 탁월하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가을로 접어들면 애호박 소비가 좀 더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애호박 소비 상황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9월 중순께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요. 네. 또 경기가 썩 좋지 않아서 소비는 부진했는데요. 최근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또 찬바람이 불게 되면 소비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태풍 피해도 있었고요. 또 소비도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음성의 다올찬 애호박이요. 효자작물로 좀 급부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다올찬이라는 브랜드는 충북 음성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데요. 네. 음성 대소면에서 다올찬 애호박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공동 선별, 공동 출하로 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시키고 품질을 개선시킨 애호박입니다. 추석 전후 태풍 영향으로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이 다올찬 애호박이 많이 출하되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10월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0월 정식 면적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겨울과 봄철 주산지인 경남 진주에서는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정식 시기를 9월로 당겨서 9월 말 현재 85%의 정식률을 보이고 있고요. 경북 안동 지역은 올해 상반기 애호박 가격 약세로 재배 규모를 줄이려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10월 정식 면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2~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달 애호박 반입량과 시세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10월에는 주출하진 충북 청주 지역이 애호박으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증가를 했고요. 출하량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20개 상품 기준 전년 14,000원보다는 낮지만 평년 가격 수준이 12,000원 내외로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따뜻한 국물이 당기는 계절입니다. 애호박 송송 썰어서 된장찌개 끓여보면 그렇게 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애호박 소비가 원활하지 않다고 하니까 많이 좀 사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추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8.35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7.58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생대추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47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고요. 어제 26,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28,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보다 2,165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9월 27일까지는 좀 하락세였는데요. 27일 가격 23,701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세가 계속되다가 30일쯤에서 다시 하락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28,472원입니다. 자, 이어서 멜론 보겠습니다. 오늘 69.69톤 반입됐고요. 어제 81.1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1.49톤 감소했습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7,671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어제 19,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1,449원 떨어지면서 17,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9월 26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6,883원이었고요. 이 가격 소폭 지금 상승 흐름 유지되다가 9월 30일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어제 10월의 첫날 19,000원대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좀 하락하면서 오늘 17,000원대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 보겠습니다. 오늘 53.72톤 들어왔고요. 어제 63.8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단감 상서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08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만 원대, 오늘은 3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294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9월 26일이 가장 높았네요. 48,323원이었고요. 하루 만에 뚝 떨어졌다가 27일 이후로 소폭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세 보이면서 3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귤 보시죠. 오늘 89.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72.66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1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29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9,000원대였는데 오늘 33,000원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6,137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9월 26일이 가장 높았네요. 7만 원까지 갔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후로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38,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가격이 57,000원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9월 16일 가격 66,000원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대체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가운데 9월 17일 때 그리고 9월 25일 때가 지난해 가격이 반짝 높은 모습 보였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3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25,943원에 거래됐고요. 제주시 16,82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0.91톤 들어왔고요. 어제 93.34톤 들어왔었습니다.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62.43톤 감소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6,38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3,000원대, 오늘은 26,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2,509원 올랐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26일 가장 낮았습니다. 26,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조금 등하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어제보다는 좀 많이 뛰어오르면서 오늘 가격 35,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였지만 지난해 가격이 9일 이후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간격이 점점 더 늘어났죠. 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26,387원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23,495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구리시는 17,717원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32,92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8,000원, 평균가 32,92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배 도매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죠. 자, 전국 평균가 오늘 33,200원이었습니다. 어제 33,200원보다 1,000원 상승한 가격이고요. 서울은 어제보다 3,000원 상승한 35,000원, 광주도 어제보다 2,000원 상승한 35,000원 기록했습니다. 부산 33,000원, 대구 34,000원, 대전 34,000원으로 어제와 동일한 가격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란색 화살표인데요. 모두 낮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평년가는 39,903원이었는데 오늘 5,703원 낮은 33,000원
34,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대구를 보시면 낙폭이 큽니다. 평년가 43,333원이었는데 9,333원 낮은 오늘 가격 34,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배 경락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배 반입량과 시세는 어떤가요? 배 반입량은 하루 90톤 정도고요. 시세는 26,000원에서 28,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출하되고 있는 배 종류 또 출하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신고배 품종이 주종이고요. 주산지는 전남 나주, 충남 천안, 경기 안성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출하되고 있는 배 품질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개화기 이상 좋은 영향으로 기계원가 발생이 예년보다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생육 상황이 양호해서 크기와 당도 품질은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 두 차례 가을 태풍이 과수 농가들에 좀 큰 피해를 입혔다고 들었습니다. 배 농가의 태풍 피해 어느 정도였나요? 태풍 링링으로 전남북, 충청,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낙과 피해율이 30% 정도로 조사되었는데요. 지역별 농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태풍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서 또 다양한 판매 행사와 소비 촉진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 피해 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어떤 지원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네, 보험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접수 후 3일 이내에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요. 품위가 괜찮은 낙과는 알뜰배나 식자재용으로 판매를 지원하고 있고요. 품위가 떨어지는 낙과는 가공용으로 수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서 지난달 배 출하량의 양상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출하량은 어땠고 또 이번 달 출하량 어떻게 좀 예상되고 있나요? 네, 태풍에 대비해서 조기 수확한 배가 추석 대목 판매에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추석 이후 상당량이 출하가 되었는데요. 네. 9월 출하량은 6만 1천 톤으로 집계가 됐고요. 10월에는 수확 후 시세 하락을 우려해서 저장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수확기에 이번 태풍까지 포함하면요, 총 지금 3차례의 태풍을 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배 농가에서 좀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주의사항 좀 알려주시죠. 현재 배 농가는 수확이 한창인데요. 태풍으로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 약재를 발라줘야 합니다. 네, 자, 이 수확기에 좀 기상 상황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생산량에도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9년산 배 생산량 현재 어느 정도로 전망되고 있나요? 태풍 피해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23만 5천 톤보다는 11% 정도 적은 네. 21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배 시세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태풍 낙과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10월 이후 배 시세는 평년 2만 7천 원 정도 시세가 나오는데요. 이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울산 농협과 고향 주부 모임 울산시 지회는요, 지난 태풍 타파로 인한 이 낙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농가를 돕기 위해서 배즙 1,000박스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 배 농가에 참 큰 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또 아무래도 수확기에 찾아왔다 보니까 더 큰 그렇습니다. 좀 상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좀 우리 농가에 도움도 줄 수 있고요. 또 사실 이 배가 기관지에도 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배즙, 배도라스 이렇게 좋으니까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경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82톤 정도 반입됐었고요. 어제 50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2.04톤 증가했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2,28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9,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32,000원대로 어제보다 좀 상승한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2,650원 가격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일까지는 하락세였는데요. 27일 가격 보시면 2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27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38,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9월 17일에 44,000원대 가격대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면 9월 16일 82,000원대까지 뚝 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가격이 17일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지난해 가격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5일 기점으로는 다시 올해 가격이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비교해 보시면 32,28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철원군 24,578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남원시 21,333원이었습니다. 경남 창녕군은 24,356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원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8,000원 기록했고요. 남원시가 28,000원, 창녕군 25,000원, 익산시, 춘천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도 철원군이 가장 높았네요. 24,578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창녕군과 남원시가 2만 원대, 춘천시, 익산시가 10,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까지도 짚어주시죠. 네, 전국 주요 시장의 파프리카 도매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같은 경우는 오늘 34,000원으로 어제 28,800원에 비해서 1,600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의 가격 34,000원, 어제 3만 원에 비해서 지금 4,000원 상승했습니다. 부산과 광주 각각 2,000원이 상승해서 부산은 28,000원, 32,000원을 기록했고요. 대구는 28,000원, 대전 3만 원으로 어제와 동일한 가격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평년가 보시면 27,063원이었는데요. 이보다 3,337원 더 상승한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전은 모두 상승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평년가가 24,450원으로 9,550원 더 상승한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부산과 대구는 더 하락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모두가 평년가 28,233원이었는데 두 지역 다 233원 다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28,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중작물 파프리카 경락가까지 알아봤고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제 옆에 최영석 경매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우리 경매 과장님. 그럼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경매사님? 아닙니다. 아직도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산처럼 남아 있습니까? 예. 그나저나 저는 이렇게 경매사님을 딱 뵈면은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파프리카를 너무 안 드셔서 작은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요? 예, 좀 이따 파프리카 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프리카 더불어서요, 워낙 뭐 골고루 채소를 많이 드셔서 이렇게 키가 훌쩍 크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잘 안 먹긴 안 먹었어요. 그나저나 경매사님, 파프리카가 사실 이제 추석 이후로 가격이 좀 뚝 떨어지면서 좀 경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경매 분위기 좀 많이 살아났나요? 예, 금주부터 대형 유통업체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판매 행사가 잡혀 있다 보니까 뭐 추석 이후 대목장 시세보다는 시세가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좀 주춤했던 시세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풍 미탁에 대한 영향은 좀 받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파프리카 상황은 좀 어떤가요? 파프리카가 과체류다 보니까 일조량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추석 전이라든가 이후에 온 태풍 영향으로 뭐 전체적으로 일조량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색 지연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출하되는 물량들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감소하는 또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예. 네. 어떤가요? 지금 미리 뭐 산지하고 좀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파프리카 주 산지와 좀 태풍 영향 어떻게 좀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일단은 일조량 문제입니다. 지금 잦은 우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들인가요, 지금? 지금 강원도 일원이죠. 네. 강원도 일원 물건들이
전반적으로 우천 상황이다 보니까 10일 내에 익어야 될 상품들이 막 15일, 20일 정도로 막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프리카 형태적인 모양새라든가 갈라짐과라든가 그런 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좀 태풍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명절 전에도 좀 태풍 영향으로 좀 품위 부분이 많이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요. 계속해서 좀 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관리가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경매사님, 오늘 이제 수요일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양이 많이 줄어드는 요일 중에 하루이잖아요. 오늘 반입량은 어떻게 좀 비의 영향도 있고요. 많은 차이를 좀 보일까요? 지난주와 비해서? 반입량은 지난주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입량 같은 경우는 지금 82톤으로 집계되고 있고, 시세는 상대적으로 전주 대비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상승한 상황으로 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유통업체 행사 진행으로 인한 물량 확보의 영향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지난주하고 가격을 비교를 해봐도 5kg 기준으로 지금 3,000원에서 5,000원 가까이 우리 경락가가 상승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년으로 좀 요 동기간 대비 작년하고 비교를 해봐도 좀 가격이 좀 좋은 상황 아닌가요? 예. 전일 급작스러운 시세 상승으로 평년 대비 지금 한 5kg 기준 한 3,000원 정도 높은 상황인 29,000원에서 3만 원대 초반 시세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갑자기 좀 상승을 했다고 해도 관이 아니에요. 왜냐면 좀 시세가 좀 파프리카 한동안 명절을 좀 주춤했잖아요. 네. 주춤했는데 갑자기 상승 곡선을 딱 탔단 말이죠. 이건 아무래도 좀 비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반입량이 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또 많은 행사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번 주부터 지금 행사 진행이 잡혀 있고요. 또 서울 경기도내 중소형 마트들, 체인화된 중소형 마트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행사 진행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서 진행되는 좀 다양한 이제 이벤트적인 행사 때문에 또 파프리카 시세에 고스란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사님, 좀 주춤했던 가격이 갑자기 상승 곡선으로 이어지면서 산지에서는 그래도 좀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닐까. 산지 분위기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산지 상황 좀 어떤 분위기예요? 전일 경매 단가하고 금일 경매 단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농가들이 왜 이렇게 시세가 올랐냐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그런 상황이고요. 예. 하여튼 지금 현 시세로는 농가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시세가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무엇 때문이냐고 또 문의 전화가 오고요. 또 갑자기 상승하니까 산지에서는 오히려 더 기쁜 문의 전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들 많이들 좀 문의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땐 좀 답변하기 너무 편하시잖아요. 예, 시세가 상승할 때는 엄청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시세가 상승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유통업체 측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있는 물건을 구매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분들께서 지금 보내신 상품들이 약간 속박이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구매해가는 유통업체 측에서 고스란히 피해가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분들께서는 시세에 상관하지 마시고 진짜 정품은 정품답게, 좀 마이너급은 마이너급답게, B급은 B급답게 체계적인 선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좀 주의해야 될 점, 꼭 산지에서 지켜야 될 점을 항상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경매사님 지금 파프리카 들고 오셨는데 좀 선호도가 높은 파프리카별로 좀 쭉 나열해 주세요. 네. 예. 지금 제가 오늘 파프리카를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빨간색의 이런 형태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정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좀 모양새가 형태적인 모양새가 제대로 안 갖춰진 파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파프리카는 조금 이제 마이너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선별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품들이 정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유통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통업체가 그 생산 농가분들의 파프리카를 구매해서 또 재구매가 이루어져야지만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로스가 많다 보니까 파프리카를 구매를 안 해버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또 자연적으로 그 피해는 농가들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늘을 봐도요, 그냥 얘 노란 건 이경하고 옆에 빨갛고 그냥 큼직하게 잘 자란 거는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입니다. 이렇게 같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애랑 같이요. 예. 예, 좀. 예.
네, 말 그대로 좀 철저하게 좀 선별을 잘 하셔야지 사실 제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좀 선호도가 높은 이제 색깔들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빨간색을 가장 많이 찾고 있나요? 예, 지금 소비에 있어서 빨간색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한 60% 정도, 뭐 노랑이 30% 정도, 주황이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올해 강원도 철원 일대에 주황색 파프리카가 정식된 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강 노란색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대 형성되는데 주황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대. 예.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주황색 파프리카가 지금 최고 경락가 9만 원까지. 이게 5kg 기준인가요? 예, 오케이. 5kg 기준에 우리 파프리카가 9만 원이면 뭐 거의 금값이네, 금값. 예, 예. 오늘 주황색 어디 있어요? 그럼 저 한번 맛 좀 보게요. 예. 예, 주황색 지금 저희 청과에도 지금 반입된 양이 없어가지고 예. 샘플로 못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싸서 지금 안 가져오신 거잖아요. 예, 비싸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게 뭐 한 박스에 9만 원 하면은 이게 개당 단가가 뭐 3,00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함부로 못 손대는 눈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오늘 이제 주황색 가져오셨으면 좀 9만 원 경락가 형성된 주황색 파프리카 보면서 눈으로도 좀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행여나 제가 그냥 아삭하고 씹어 먹어버릴까봐 아예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중도매인들이 좀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흐름 좋아졌죠? 예, 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비자들이라든가 생산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필수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절대 파프리카는 필수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파프리카는 그 식탁에 파프리카가 포함되지 않아도 뭐 가정 식탁에 없어도 이제 식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 이런 품목 같은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서 시장 구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로 인해서 뭐 유통업체에서 시장 구매를 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분위기는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예,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바꿔진 상황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어제만 해도 엄청 힘들었는데 네. 오늘 편해지네요. 네, 하루 만에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좋아도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좋은 중도매는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정들부터가 다르다고요. 어떻게 정말 기분 좋은 걸 얼굴로 표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한글. 아,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좀 구매력도 좋은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품질 부분이잖아요. 아까 뭐 이렇게 품질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문제되는 부분 먼저 좀 한번 꼭 짚어주세요. 지금 현재. 네. 예, 전반적으로 파프리카는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별해서 꼭 표준 규격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정품은 정품답게, 또 마이너급은 마이너급답게. 그렇게 되면은 뭐 정품이나 마이너급이나 시세가 뭐 상이하게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정품에다는 정품만, 또 마이너급의 물건은 마이너급만 그렇게 좀 선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요. 이경화 같이 이렇게 잘잘 작은 애들끼리 또 우리 최영선 경매사님 큰 것도 큰 것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선별을 해야만이 오히려 더 제 시세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0월 어떻게 좀 파프리카 경매 분위기 계속 상승 곡선 이어지겠죠, 경매사님? 예. 지금 현 시세에서 하락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입량 또한 뭐 증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월 중순까지는 뭐 시세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정적인 시세 전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미탁의 영향으로도 많은 분들 좀 가슴 졸이는 그런 하루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수요일에 좀 반면이 가장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작물 수확보다는 하우스라든지 행여나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작물들이 좀 유실되지 않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작업들로 분주한 하루였기 때문에 오히려 가락동 올려보내는 작물들이 더 적었던 그런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무사히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외쳐보자고요. 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제 옆에는 듬직한 서울청과 최영석 과장입니다. 네, 이상 파프리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작물 파프리카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난달 파프리카 반입량과 시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편이었나요? 9월 일평균 반입량은 72톤으로 지난해 71톤에 비해서 네. 비슷했습니다. 네. 9월 평균 가격은 빨간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으로 43,000원이었는데요. 지난해 34,000원보다 9,000원가량 높은 시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출하량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10월에도 강원 지역에서 주출하되고 있는데요. 10월 중하순에는 전남, 경남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출하 지역이 늘면서 출하량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10월 시세 어떻게 될까요?
어제 5kg 상품 기준으로 3만 원, 오늘이 32,000원 평균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0월 하순으로 갈수록 파프리카 가격은 좀 낮아지면서 2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태풍이 잦다 보니까 시설 재배 농작물도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파프리카 생육 상황은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생육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의 경우 최근 야간 기온 하락으로 좀 생육이 지연되고 있고 남부 지방인 경우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적어서 생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엔 파프리카가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다 보니까 왠지 좀 소비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파프리카 소비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파프리카가 많이 대중화된 상황으로 일반 가정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급식이나 군납으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식업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어서 이런 부진한 경기 상황이 파프리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렇게 소비를 이끄는데 또 새로운 품종만 한 게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 마트에 가보니까 다양한 파프리카 중에서도 이 미니 파프리카가 또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 파프리카에 대해서요. 좀 자세하게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25년간 파프리카 연구를 하고 있는 안철근입니다. 자, 파프리카 연구만 25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신 열정인 것 같은데요. 이런 열정의 결실로 올해 대산농촌문화상 농업공직부문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공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 받고 싶어하는 상인데요. 네. 이렇게 제가 받게 돼가지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기쁩니다. 이 상은 농민들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농업공직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기쁨과 함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뭐 농가에 도움이 되는 파프리카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품종이 또 바로 이 미니 파프리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연구사님께서 국내 무품종 미니 파프리카를 개발하셨다고 하던데요. 제가 개발한 품종은 나온 파프리카인데요. 이건 크기가 50g 정도 되고 당도는 한 10브릭 정도 나가는 정도인데 기존 파프리카보다도 크기가 작고 당도가 높아서 과일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에 좋은 채소입니다. 네. 자, 과일처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진짜 과일처럼 한번 맛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 라운 파프리카 현재 보급 상황이 어떤가요? 라운 파프리카는 주로 경남 합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약 7헥타 정도가 보급되었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미니 파프리카를 모르는 소비자들도 있고요. 재배 지역이 아직 한정적이다 보니까 물량도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성이나 판로 확보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시나요? 기존의 파프리카의 생과로 소비하는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약 한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대형 마트에서만 판매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판매처가 확대되면서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다양한 곳에서 이 라운 파프리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는 뜻인 것으로 들리는데요. 자, 이렇게 국산 파프리카 품종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파프리카 종자는 금보다 비싼 골든 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 또한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나 재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품종의 고유 특성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의 품종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니 파프리카는 20헥타 중 약 한 50%가 국내산으로 대체되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국산 품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수출이 되면 좋잖아요, 연구사님. 혹시 네. 좀 라운 파프리카가 수출될 가능성도 좀 있나요? 지난해까지 매년 국내에서 생산된 라운 파프리카가 일본에 시험 수출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일본에서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수입하는 유통업체와의 어떤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싱가포르나 홍콩 쪽으로도 수출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나라로 좀 수출이 좀 됐으면 그러게요. 좋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미니 파프리카를 재배하려는 농가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온 파프리카는 기존 파프리카보다도 재배가 쉽기 때문에 시설이 다소 열악하고 기술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재배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하지만 품목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그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품종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재배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산업이 여러 국제 정세와 맞물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경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특히 토마토나 고추, 피망 등으로 품목을 전환하기 때문에 타작물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파프리카 농가들이 쉽게 품목을 전환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기존 파프리카 농가들은 물량 조절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연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미니 파프리카만큼이면요, 요즘 뜨는 파프리카가 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혹시 바나나 파프리카가 어떤 건가요? 길이가 23cm나 된다고 해서 롱 스위트 네. 팔레르모, 정식 명칭이 팔레르모고요. 어렵네요. 네. 피노키오 파프리카라고도 하는데요. 네. 당도가 9브릭스나 돼서 일반 파프리카보다 훨씬 높고요. 네. 또 비타민 C가 일반 파프리카의 2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까지 좀 챙겨준다니까 그러게요. 네. 뭐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가을에 파프리카 좀 챙겨 드시면서 건강도 함께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프리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자 수입 품종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217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290원, 최저가는 170원이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1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콩 100태입니다.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4,779원이네요. 최고가 6,480원, 최저가는 3,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붉은 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274원, 최고가 2,490원, 최저가는 630원입니다. 어제보다 28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파프리카입니다.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698원이네요. 최고가 2,280원, 최저가는 99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55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855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 2,185원이었습니다. 돼지 목살은 2,145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는 5,143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전남 나주시가 올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요, 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고민을 적극 해소했다고 합니다. 네, 9월 말을 기준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우스 작물과 배, 복숭아 등 전체 1,188농가를 대상으로 약 5,720여 명의 인력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농촌인력지원 대상은요,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관련 문의는 농협중앙회 나주농촌인력지원센터 밑에 번호 나가고 있죠. 061-330-5719번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농촌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좀 달리는 그런 인력 조달의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동시에 네. 도심 지역의 유휴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을 또 유도를 하면서 도농 간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거두고 있는 건데요.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 원예사업부 서울시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은 개천절인 관계로 방송을 쉬고요. 모레죠. 이 시간에 부추, 샤인머스켓, 옥수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